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박사님과 함께하는 국제정치 시간,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 늘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응당할 일입니다. 네, 정말 날씨가 요즘 후덥지근한데요. 그에 반면에 이 질문들 통해서 저희가 조금 오늘은 시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어떤 영상에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질의응답 15회 영상에 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스 58님께서 이 첫 질문부터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반체제 유튜브를 처벌하지 않는지 아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반체제 유튜브, 뭐 왈가왈부기요, 뭐 내로남북이요 등등 뭐 몇몇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한두 번 보고 엮여서 보지 않는데 어떤 거는 왈가왈부인지 하는 거는 뭐 정말 그 악의적이던데 제가 거기서 배나 TV도 몇 번 언급됐습니다만 저 보고 너무 엮여서 보지도 않는데 그 우선 이 코스모스 58 시청자분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체제 대한민국 말하면 그 반체제 유튜브를 이거 처벌하지 않는가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 생각에도 지금 우리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고 지금 막 들고 나오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폐기 문제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제 폐기하게 되면 제 개인 생각인데 북한의 노선에 입각한 대한민국 파괴 활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침해 범죄, 침해하는 모든 범죄들, 이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할 그런 위험성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이 고무 찬양제 이걸 비롯해서 이거는 뭐 일부분이고 이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처벌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지금 국가보안법 전체를 이제 폐기하자고 들고 나오는 이런 일부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이제 이게 취급되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서 38년 살고 또 태어나서부터 한국에 와서 22년 살면서 양쪽 사회에서 살면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못이 베기도록 북한에서도 들었고 여기 와서도 지금 들었는데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북한의 대통일조선사업부의 대남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우리가 기본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통일조선사업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목청껏 말씀드린 북한의 대남 전략이 가장 중요한 그 전략들 다 관철해서 얻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단계 이 대남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보안법 폐기입니다. 국가보안법 폐기시키고 그리고 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항장엽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북한이 노리는 거는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이 모자의 이 끈을 두 개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는 게 최종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끈이 바람 불고 할 땐 끈 모자 다 매잖아요. 그러면 이 끈 하나는 국가보안법이고 하나는 미군 철수라는 끈인데 이거를 가위로 뚝 잘라버리는 게 북한의 대남 전략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중요한데 이걸 북한이 계속 지금까지 대남 전략을 펴면서 선전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그다음에 무슨 메아리에서 선전하는 게 계속 남남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 핵심이 남남에서의 좌우 이 갈등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결론에는 국가보안법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이제 유도하자는데 가장 핵심인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 현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기 제가 유튜브들도 많이 보고 언론 저도 이제 자체 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다 이제 많은 이런 논문들도 썼지만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기하자는 건 이거는 반역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들이 지난 시기 보면은 일부 정치계에 있는 정치를 하는 소위 정치꾼들이 이 국가보안법을 저들의 이익에 이용해 먹다 나니까 일부 조항들이 국민 탄압하는데 그리고 저들이 정당 또 저들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이거를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그 도용한 겁니다. 그런 그 정치꾼들이 잘못이 가장 큰 거고 그런 조항들은 우리가 가감히 삭제해보든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건 이 국가를 국민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놓은 이 법을 없애겠다는 건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게 이제 다 미국에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심지어 국가보안법 집행을 위해서 국토관리부라는 게 또 이 모든 정보기관과 미 행정부의 이 우리 말하면 합동조사단 같이 군부,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청와대, 정부 이 세 개가 망라되는 이런 국토관리부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지금 더 강화하고 지키고 있고 발전된 선진국들도 모두 국가 말이 갈수록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그 반체제 이런 데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잘 저희들이 뭐 거기 매해 가서 이제 우리 비공식 그 기관 사람들하고 비공식 그 협의를 하면서 면담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강화하면서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는가 하는 이런 뭐 사이버 테러법 이런 거나 이런 걸 많이 우리가 토론도 하면서 그 연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맞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게 어떤 독재 국가입니까? 저희 강의에서 계속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노력하는데 이 북한이라는 게 지금 매일 매 시각 대남 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지. 어그제도 또 이제 우리 은행 이런데 그걸 테러해가지고 몇백억 이제 날치해가고 미국에도 이제 해킹해가지고 이게 다 돈까지 날치해가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국가보안법은 더 이제 북한의 책동은 더 겸허하고 더욱 이제 가혹해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더 보강하되 어떻게 국민이 안전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이제 지키기 위한 대로 이제 보강돼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국가보안법이 지난 시기와 같이 이런 꾼들, 정치꾼들, 자기 이해관계를 위한 이 말만 이 TV에 나나 언론에 나서 제절제절하면서 제 당이 당략가, 제 개인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못된 목적에 이용하는 이런 정치꾼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다음 그것들한테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이 악용되고 이용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개정하고 해야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기한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북한의 대남 전략에 홀다닥 넘어가는 거나 같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국가보안법 그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폐기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아무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거 왜 그걸 폐기하냐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정치꾼들 같이 TV나 언론에 나와서 조잘거리는 이런 사람 내놓고는 많은 우리 이제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나 수많은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서 모든 혼신을 다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숨은 노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못 오가지 마십시오.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일부 이 정치꾼들, 사기꾼들이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평생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다 바치는 이런 국가기관에 있는 이런 많은 공무원들과 또 우리 군, 그 다음에 이런 보안기관, 안보기관에서 밤을 새면서 근무하고 열중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못 오가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와서 그때 당시 안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조사 받으면서 합동조사도 받고 군, 경찰, 국정원 이게 다 합동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1년 동안 있다 나오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아, 이 나라가 이 국정원의 이런 이 조사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또 국방 분야, 정보기관 사람들, 또 경찰에 보안계통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부강해졌구나. 그리고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지 못하나. 더 말은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국권에 여기 맞서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묘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름 없이 돌아간 사람들이 영웅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개 못하는 영웅들이. 우리 천안함 봤지요? 천안함 용사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지난 시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고 그들이 덕분에 숨은 노력, 희생과 피와 땀으로 안보 분야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또 이날 지금 모든 행복과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일반 이런 군중 정치꾼들 이런 거 이거 혀만 날름거리는 이런 못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폐기된 위기에 놓였다면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지난 시기 정치꾼들이 이걸 저들이 그 당리당략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개종해야 되지만은 완전 폐기라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코스모스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저도 궁금한 것이 이 국가보안법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왜 이 국가보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체제 유튜브 뭐 뿐만 아닙니다. 뭐 북한의 그런 심지어 그런 북한의 어떤 뭐 컨셉이라고 하면서 북한처럼 꾸며놓은 식당들이라던가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뭐 김정은의 사진을 걸면서 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지, 왜 이런 반체제 유튜브를 안타까운 일이에요. 처벌하지 못하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법이 너무 물문해서 그래요. 지금의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다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사상 또 이런 그 의식 분야에서 많이 해이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북한을 알기로 우습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거지 나라. 그다음 저 나라는 이제는 뭐 무너지기 직전이다. 무너지기 직전이고 무지몽매한 나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우습게 알면서부터 이게 해이가 되고 사상 의식적으로 다 해이가 되고 사상 해제가 오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가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가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이 우리 핵무기를 지금 완성했다고 저들 입으로 떠들어대고 지금 뭐 핵공갈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 세대들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은 어쩌지도 못한다. 여러분들 최첨단 무기가 핵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상의식이 우리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과 또 그걸 집행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사상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철저할 때 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지 어느 순간에 해이되면은 저 북한이 대남 전략에 넘어갈 수 있고 협박공갈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베트남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북한은 딱 한 번을 노리는 겁니다. 핵으로서 우리를 협박 공갈해서 이제 베트남식의 이 조국통을 이루간다 이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저거 이제 얻어먹고 빌어먹는 주제에 대해서 이전 대한민국에 꼼짝 못하는 저 거지가 돼서 이전 대한민국 어쩌지도 못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자꾸 핵을 가지고 저렇게 떠드는 게 100만, 200만 원 굶어 죽이면서 저 핵을 만들어낸 것이 그 핵으로 한 방으로 이제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력 통일은 착오적인 이런 뭐 발상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에 통일전선사업부의 대남 전략을 3단계로 말씀드렸는데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이게 지금은 오늘날에 와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일성 시대의 그 구호가 핵에 의한 무력통일입니다. 대남 전략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김정일 때의 역이용 전략, 평화공세를 역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산샤인 폴리시 역이용 전략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몽땅 핵으로 공갈하고 94년도 제네바 핵회담 때처럼 다 뜯어먹자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제 매 중류 50만 톤, 그 다음에 쌀 50만 톤, 캐도건설까지 공짜로 그때 핵도 없어가지고 94년도에는 지하 핵실험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매무성에. 그러니까 거짓말로 김정일 지시 받고 가서 공갈 쳐가지고 핵도 없으면서 빈손으로 그 많은 걸 따냈는데 지금 핵을 손에 들고 핵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상대로 대한민국은 아야 지금 뭐 이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뭐 온갖 욕질은 다 하고 대한민국에 대고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이러면서 핵공갈을 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전략을 다 동시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뭐 철도 놓겠다 그다음에 뭐 가스관 놓겠다 도로 건설하라 뭐 별거 다 요구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뭐 딱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협박과 유화 정책이 우리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아까 정치꾼들이나 이런 사기업자꾼들한테 국가보안법이 이용당하는 그 조항들은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법 자체는 더 튼튼히 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특히 북한의 대남선전을 유포시키고 대남선전에 말려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공조하는 이 유튜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법을 강화해서 더 단호하게 이걸 우리가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지금 몇몇 안 되는 이런 놈들 때문에 이거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 이런 분위기에 떠가지고 사상무식적으로 사상무장 해제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가진 자의 여유라고 말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체제는 잘 사는 이 체제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국가법이 더 강해야 되고 막강한 이런 군사력으로 우리가 이거를 억제해야 됩니다. 북한의 이 대남 도발들을 억제하고 이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무장력, 무기력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무식, 투철한 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런 사상의식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준비돼야지 조국통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이 유튜버들이나 북한이 이제 김일성의 핵어록을 지금 갖다가 이거 뭐 북한은 앉아서 다 선전합니다 지금. 예? 한두 놈이 앉아가지고 그 우리 민족끼리 여기다 딱 인터넷을 쳐보내면 그거 날라다가 북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지금 선전하고 삐라는 안 뿌려도 그거는 다 지금 선전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체험하지 못한 지금 뭐 중년 이상급들은 다 그래도 의식이 있습니다. 40대 이상부터는. 그러나 제 생각은 요즘 이제 20대가 상당히 지금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자칫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그래 북한이 저거 이거 저 평화하자 그리고 우리 보고 지금 싸우지 말자.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국가보안법 가지고 자꾸 북한을 적으로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주적을 하는데 이제 주적까지다. 그것도 국방백서에 없애자고 하니 이게 참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안타까운데 아니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 폐지는 이거 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대량 이제 선전하는 대남 전략의 통일전략사업부의 전략에 따라 북한 선전물들을 자꾸 퍼나르고 이제 선전하는 이런 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탈북자 중에도 이제 유튜브를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왈가왈부에 거기서도 하지만 저 엮여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0. 몇 %입니다. 3만 5천 명 되는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탈북자 중에 0.0 몇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가겠다면 다 보내야 되는 게 판문점을 통해서 직접 보내는 게 이게 법적으로 규정돼 어긋나면 중국으로 해서 자기들 말대로 중국 들어갔다니까 다 들어가라 그러면 됩니다. 지금 지난 시기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제 생각은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북한에 몰래 넘어갔다가 이 북한 애들이 또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국가보위부나 통일전선사업부 놈들이 나와서 다 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북한에 데려다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공작 그 훈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 작전부나 그 다음에 이게 당내 안에 이제 대남 사업부 안에
대남 부서들이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전부나 그 다음에 이런 뭐 사회문화부나 35실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옛날 간첩 파견을 하고 훈련 주고 이렇게 해서 해외 나갔다가 파견하는 이거는 이제는 안 하고도 그냥 탈북자들 그 일부가 이제 여기 적응하지 못하고 남한의 불평불만 가지는 이러니까 이게 0.12%나 되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 북한 중국이 오게 되면 몰래 그걸 매수해가지고 저기 있는 가족들을 돌봐준다 해가지고 대륙 들어가서 6개월 훈련 줘서 간첩을 다시 진입시키는 거. 그거 말고도 저들끼리 제발로 넘어간 사람들 또 10명 안팎이 되는데 갔다가 6개월도 못 사고 다 도망쳐다 넘어옵니다. 또 웃기는 거는 왔다가 또 가는 사람인데 또 갔다 오고 하는데 저 어떻게 그 나면 한 번도 탈북 못 하는데 네, 3번 4번 탈북했다 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 자유민주주의 세상의 이 맛을 본 이 혜택을 본 사람들 저 독재의 국가에서 하루도 못 삽니다. 하루도. 왜 그러냐면 저 집단이 데려다가 저거 겉으로 우리가 대선자 한번 이용해 먹고는 그것도 같이 있는 사람만 그러지 일반 사람은 또 무자백에 그건 저 처형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달아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겠다는 사람 다 보내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우리가 뭐 비전향 대한민국이 비전향 장식까지 다 보냈는데 이게 탈북자 속에 일부 매치가 가겠다는 거 이거 아는 추정하는 놈들이에요. 네. 예? 뭐 가면은 무슨 크게 영웅 칭호받는 것 같이 뭐 가서 뭐 이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라 그래요. 이거 못 보낼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탈북자는 늘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갔다가 또 온다니까 그때 받지 말아줘야 돼. 받지 말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게 제가 좀 목청을 높여서 좀 죄송한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 말만 들으면 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말 화가 나는데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고 국민이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이건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그 안에서 이제 일부 조항들 이 불필요한 국민한테 오해를 산다든가 해를 주는 이익에 해를 주는 이런 조항은 반드시는 없애고 삭제하고 또 개정해야 되지만 그 법 자체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법인데 왜 없앱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건 더 강화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에 답변까지 해주신 거예요. 예, 두 번째 질문이 그렇네요. 네, 일단기어님께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탈북민이 운영하는 친북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자진월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에 대한 질문도 그러니까 제가 일단기어님하고 꼭 같은 생각이에요. 그 다 이제 일단 기현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빨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문점을 통해서 못 보내면은 법률상 중국으로 이거 보내들이 가겠다니까 그쪽으로 해서 가라고. 그렇죠. 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 뭐 언제 올 때는 합법적으로 왔나요? 그러니까 올 때는 딱 맞는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왔는데 이거 유튜브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북한에서 숨 막혀 못 살겠다고 온 탈북자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 시대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정치적 망명으로 정치적 탈북을 해서 온 체제를 하고 어떤 시기에는 배고파 굶주리면서 이제 더는 거기서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들 같이 굶어서 죽게 되니까 살자고 생존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 숨이 막혀서 못 살아서 온 사람들인데 어느 하루인가 옛날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초심을 잃고 그때 대한민국에 와서 다 엉엉 울었을 겁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받아주고 해외에서 떠도는 걸 다 어떻게 또 정부적으로 그걸 또 노력해서 비행기다 태국에서도 감옥에서 다 비행기로 내서 실어 오고 와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자유를 혜택을 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여권도 주고 주민등록증도 주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당신이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누리라. 경제생활도 하라. 그럼 이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사회에 몸이 젖었을 겁니다. 부모님부터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탈북자들 속에서도 많은 분들은 거기에 그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이제 이 유튜브 이거 지금 뭐 이런 거 좀 일단 기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0.001%일 거예요.
제 생각엔 가자마자 하루 만에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돌아왔지 그렇죠. 하고. 그 일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인마 너 그 지상 나가면서 왜 지옥으로 다시 도망쳤냐 이 바보야 하고 그게 욕한다 그러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증언에 따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참 답답하지만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저는 한 번씩 신고를 누르거든요. 이게 또 개인이 그 유튜브를 신고를 누를 수 있어서 또 한 번씩 또 그런 조그만 힘을 그거 중요합니다.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식이 국민적인 싶습니다. 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도 국가보안법 폐기 거기서도 우리 국민들이 의식은 다 철두와 철미한데 우리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하는 국가보안법을 왜 폐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론에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폐기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 가지고 정치꾼들이 이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거 자꾸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그러지 법 자체를 없애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승철님께서 80년대 초까지 예방주사를 놓았다고 하셨는데 지방도 그랬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질의응답 시간에 80년대 초까지 이제 그 가난아기들은 이제 다 예방주사를 놔줬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그게 이제 전국적인 것이었는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이승철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는데 제가 지방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 제가 초반에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82년도에 와서 3년도부터 이제 외무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평양시는 예방주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예방주사 놔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러나 지방은 제가 그때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추측에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1차 의료봉사라고 북한에서 1차 의료봉사망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장, 기업소, 지방, 그다음 리까지도 제일 하부 말단까지도 뭐냐면 그 병원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고 군까지 구역까지는 다 병원이 있고 구역병원이 있고 리 이런 데는 진료소들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 1차 의료봉사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80년도 제 생각에는 중반까지는 이게 약들이 그래도 보장되고 특히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한테는 예방주사는 우선적으로 놔줬습니다. 지금 우리 백신 지금 코로나 백신을 노인들부터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걸 해줬는데 제 기억에는요 80년대 말부터 평양시도 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80년대 제가 3년도에 외무성에 들어가서 출장을 계속 다닙니다. 해외 출장 다니는데 약 부탁이란 게 없더니 80년대 후반부터 1차로 부탁하는 게 평양시에서도 간부들이 약을 다 부탁합니다. 간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간부들 병원에 따로 있다고 했죠. 제가 옛날 강의에서. 간부들도 이 최고급부터 이게 부류별로 병원이 3개, 4개 단계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봉화진료소로부터 시작해서 남산진료소로부터 병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 김만우병원. 거기 간부들 병원에서 자기 요구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 같은 거, 당뇨병 약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약들이 없으니까 내가 출장 갈 때는 명세에다 간부들이 다 적어줍니다. 자기 혹은 자기 가족들이 친척들한테 주려고. 그게 언제냐면 80년대 후반부터 평양시도 그런 약들이 간부들 거기 없었으니까 일반 병원에는 예방주사도 떨어지고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는 다 농민시장에서 약을 사가지고 가서 맞는다 했는데 아마 지방은 제 생각엔 80년대 중반부터도 이 예방주사를 못 놔주지 않았겠냐. 그런 제가 지방에 살아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YG님께서 김정은이 죽기 전에 북괴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 섞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야, 김정은이 죽어야만 무너질지 아니면 죽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지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거의 이게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뭐 정말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 김YG 선생님께서도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안타까운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장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모든 분들이 저놈의 3대 세습 체제가 언제면 끝나겠냐, 예? 저 독재 체제가 언제면 끝나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 빨리 죽기를 희망해서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좀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롭게 좀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살 수 있게 그런 날이 좀 하루 빨리 와서 저 수문하는 이런 희망이 섞인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고마운 질문인데 이 언제 죽겠냐 하는 거는 제가 이게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난번 강의에도 봉화진료소 김정은의 개인 병원 봉화진료소 그 실태를 보면은 이거 뭐 세상에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란 약은 다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이 보안책, 건강 관리 이거를 다 온날 그 달라붙어 가지고 그 지금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급사한다든가 빨리 죽을 확률은 좀 거의 적고. 네. 만약 죽기 전에 정권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죽으면 시나리오. 제 생각은 죽으면 이제 네. 정권이 무너질 건 뭐 90% 무너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세습 백두산 뿌리가 이제 세습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쿠데타라든가 일어나서 그 정권 장악하겠지만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이 백두산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빨리 사람들이 언제 죽겠냐 물어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건 뭐 단언하기 힘든데 그 대신 우리가 통일이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여기 이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세워놓는 데는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또 우리가 희생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일떠세웠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북한 이게 저 우리가 38분계선이 저 DMZ가 무너지고 막수로 들어온다면 이게 엄청난 이제 부담이고 타격일 겁니다. 동독도 지금 서동독도 지금 통일돼서 28년인가 돼서도 아직까지 후유증을 겪는데 북한은 더 낙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작스러운 통일도 대한민국의 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 20년 살면서 그것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그 전에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서 북한 내부를 우리가 빨리 개혁 개방해서 체제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완전 통일로 가는 거는 단계별로 물론 이제 자유내양 다 하고 하겠지만은 완전 거주주고 콘크리트 장벽을 완전히 이제 독일같이 부셔버리고 완전 그 왔다 하는 거주권까지 주는 거는 조금 시간 걸리도 대한민국의 기본 이 본토를 우리가 지키면서 북한은 또 동시에 이제 건설해 나가면서 완전한 통일 가기에는 좀 시간이 뭐 최소한 20년 걸리지 않겠냐. 그 전에 저 체제를 붕괴시켜야죠. 어떤 분들은 또 4대 세수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십니다. 예, 설마 4대까지 가겠어요. 근데 또 3대까지 설마 했는데 3대까지 왔어요. 지금 또 3대 세수까지. 그러니까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도 속으로 설마 3대 세수까지 가겠네. 외교를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 전에 붕괴될 거다 붕괴되겠는데 3대 세습이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루빨리 우리가 지금 우리 북한 문제를 하게 되면은 자꾸 이거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 독재 정권하고 국민, 인민을 갈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독재 정권에 맞게 우리가 정부적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민은 인민대로 우리가 빨리 이제 반남한 감정도 없애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자꾸 우리 터뜨려놓고 교류, 문화교류 이거 왔다 왜 내양하고 하는 거는 자꾸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들고 들어가서 옛날에 북한 정권에다가 그냥 져가지고 지도층이라든가 군대에서 다 소비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고 평양시가 먹고 하는 걸 없애고 우리가 들고 들어가서 북한 인민들한테 저 두메산골에 가서 굶어 죽는 데 가서 나눠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50% 이상의 북한 일반 백성들, 군인들 일반 병사들에 대한 병사들의 반남한 감정 이런 거 저들은 다 세뇌가 돼서 아까도 우리 전 시간에 기독교 탄압하듯이 다 그렇게 교양받아가지고 세세대는 다 철전지 원수로 여기는데 미국과 한국이 제재를 해서 지금 자기네가 다 굶어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올바로 지금 이해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민들한테도 하루빨리 대한민국 반남한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들한테 대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줘야 되고 이게 다 걸음이 됩니다. 일단 통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그래도 한 핏줄인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세금을 내서 우리를 굶어 죽어갈 때 살려줬구나 하는 고마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권에 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바로 그겁니다. 정권에 주지 못하겠다. 기름 한 방울 한 그램도 못 주겠다는 원인이 뭐냐면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그 근본 원인이 이 북한 정권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온 세상이 트럼프 앞에서 과시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차고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다시는 안 속는다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싹 한 방울 잊어주게 되면 핵 강국으로 이제 이거 기름 강화시키는 데 쓸 테니까요. 예, 그걸 해소해서 거기다 기름을 핵 보유국 핵무장 강화에 이제 이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이젠 겁이 나서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북한 정권하고 인민들을 갈라보고 대북 정책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예. 흑다물님께서 예. 김동수 박사님께 한 가지 정중히 여쭙니다. 백두산의 여러 나무들에 새긴 말들이 예. 그게 사실 진짜입니까? 이 구호 나무들에 대해서 예.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잘 아는데 이 네. 내막을 일단은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새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다물님께서는 이거 시기할 겁니다. 희한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저 백두산 지역하고 네. 이 저 삼지연 지역 이거 엄청난 큰 지역 아닙니까? 양강도, 자강도, 전 지역, 한경도. 네. 거기에는 무슨 많은 나무들이 그때 해방 전에 그 빨치산 김정일이 뭐 비적 투쟁에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했는지 비적 투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나무에 다 저렇게 구호들을 붙였는가? 네. 그때 무슨 이게 뭐 볼펜은 고사하고 무슨 목물이 있었겠? 그게 많았겠냐? 지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의심을 가지는데. 나무뿐만 아니라 바위들도요. 이게 다 바위들도 그렇고. 네. 이게 다 날조입니다. 날조고 전 국가가 네. 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전당 이 정군이 다 조직적으로 이거 달라붙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선전물들입니다. 제가 그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 우리 저 흑다물님께서는 이거 좀 너무 이거 희한하니까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다 겁니다. 조선의 별이 떴다. 그러니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백두산 김일성 아니고요? 실례로 네네. 김정일이가 정일봉에서 태어났다. 네네. 해가지고 백두산에 가면 거기 백두산 올라간데 김정일봉이라고 해서 정일봉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구호 나무에다가 그걸 이게 여기서 김정일 장군 2대 장군이 태어났다고 구월 써였고 사실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선의 별 김일성 장군 만세. 그다음 조선 독립 만세. 그다음에 거기 다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김정숙이라고 김일성이 그 부인이 있습니다. 네. 그 부인은 그때 뭐 완전히 안악내 이게 밥이나 끓여주는 그 안악내를 지금 그거는 또 여성 장군이라 해가지고 김정숙 장군님께서 무슨 뭐 이게 펄펄 끓는 가마를 들고 무슨 뭐 이런 뭘 막아냈다는 막아내고 뭐 이런 신화와 같은 이런 구호들을 다 갖다 붙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68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68년도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을 답사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가냐면 나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때 주요 활동을 한 그 지역을 한번 나 답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평양에서 떠나서 기차로 떠나서 저 어디 가냐면 백두산 그게 이제 김정숙 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김정일이라 김정숙 엄마 이름을 따서 해령에 가서부터 도보로 이제 측근들 데리고 이제 백두산까지 쭉 올라가 보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빨치산 노종을 자기가 지금 따라 답사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삼지연까지 쭉 자강도까지 내려옵니다. 양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딱 와서 삼지연에 와서 무슨 그 지시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을 으로 이제 전당과 온사회를 무장시키지 못했다. 내가 이걸 돌아보니까 이렇게까지 반당분자들, 종파분자들이 여독이 심한 줄 몰랐다. 그러면서 유일차상체가 전혀 서지 않았고
그때 68년도에 이게 우리가 당일상 체계 율적 지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전당과 온세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아까 우리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사상교양 그런 논문 하나 썼다고 하는데 그게 후에 이제 10대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첫 발기하는 게 구호나무 이걸 이제 발기합니다. 우리가 쭉 커서 돌아간 거를 김일성 동지 혁명활동 노종으로 빨치산 투쟁 노종으로 하면서 그 지으면서 전당, 종군 그래서 다 답사하게끔 하라. 자기가 걸어온 그 길로. 그래서 근로단체, 직장 이 공무원들 근로단체에서는 혁명 답사, 전적지 답사 코스로 하고 이거 보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강보기 천리길. 김일성 동지께서 젊은 시절에 조국 강복을 위해서 천리길을 이제 걸어온 그 코스로 이제 만들고 소년단 애들, 이런 애들은 또 배움의 천리길. 해서 걔들이 다 배랑 메어 그 눈을 펼치면서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다 합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야외 혁명사상 연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전번 강의에 전국적으로 신조화하려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 연구실을 몇십만 개, 40만 개, 45만 개가 전국적으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외 혁명사상 연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실내 혁명사상 연구실 들어가면 이 벽에다가 다 이제 그때 사진들을 날조한 사진들을 갖다 다 붙입니다. 실내로 우리 예전에 언젠가 KBS에서 나왔는데 그 항일무장 투쟁제 비적단체 같을 때 했을 때 여기 김일성이가 항일투사들하고 한 서너 명이 남의 기대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빨치산 복 입고. 근데 김일성이가 제일 옆에 있던 거를 이걸 날조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가운데 있던 사람을 옆으로 만들어 조작해서 포토샵을 했군요. 포토샵을 해가지고 그때 벌써 한별 조선의 빨치산 영웅이었다. 대장이었다 해가지고 조작하는데 그거는 실내에다 쫙 벽에다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 붙이는데 실외에는 그걸 못 붙이니까 나무에다가 이걸 깎아가지고 구호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군하면서 눈보라 맞고 하면서 그 구호들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만 그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이게 잡히면 죽을 정도니까 빨치산 뭐 서해한다고 할 때는 언제 구호나무 몇 개 썼겠지요. 한두 개 무슨 옛날 거 보고는 몇 개씩 나타나요. 그때 쓴 건 어떤 거냐면 조선독립 만세 뭐 이런 거 쓴 거는 제 생각 저도 그 코스 다 밟아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조선독립 만세 하던가 그다음에 무슨 빨치산도 이 철자가 틀리게 이게 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몇 개는 그건 사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백두산 전 지역하고 삼지연까지 정교하게 다 이게 전문가들로 이제 요때 동원된 게 언제냐면 68년도 교시 지시가 신단부터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했는데 여기 주관이 누구냐면은 당역사연구소 여기 그때 소장이 강석순이라고 강석주 일부상 형이 있습니다. 그 강석순이가 조선여대 역사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이거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만수대 창작사라고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는 세계적인 창작사입니다. 김정일이가 제일 아끼는 창작사인데 여기서 다 이게 혁명사상 역사연구실 꾸리는 그런 이 선전 자료를 다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해외 공간들을 다 그때 제가 유학 갔을 때 같은데 70년대 말에 그때도 대사관에 지시가 내려오는데 다 뭐냐면 이런 특수 글 쓰는 이런 그 뭐랍니까 목물 같은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 다 보내라.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옛날에 그걸 발굴하고 어떻게 썼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게 퇴색된 그걸 왜냐면 딱 그때 같이 퇴색된 것처럼 다 써야 되니까. 네, 새 것처럼 쓰면 새 것처럼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그 구호는 당역사연구소에서 만들어내고 그럴듯하게 그때에 맞게. 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는 만수대 창작사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물감이나 자료들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원돼 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다 통제하고 밤에도 통제 못 들어가게. 그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그 나무 껍질 벗기고 거기다가 적어야 하는 거예요. 민족의 태양, 뭐 절세의 국자,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이런 것도 다 그다음에 심지어 김정일에 대해서 많이 썼고 김정숙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이게 60년, 70년대 항일투사들이 막 호우성 쳤어요. 저거 다 조작물이라고. 저희 학급에
그 당일주사 자녀들도 있고 간부 자녀들 많았는데 저거 다 지금 갖다가 조작한다고 그때는 막 그랬거든요. 이런 그 날조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흑다물님께서 이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그만큼 북한에서의 이 우상화 김일성, 김정은은 지금 더하고 네. 뭐 5살 때 무슨 총을 쏴서 무슨 뭘 맞췄다고 하고 무슨 뭐 그 김정일 때는 더합니다. 그런 그 세습 그 통치 이걸 이어가자니까 우상화를 하는 그 자료로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도 일반 주민들은 몰라도 이제는 중상급 이상은 다 이거 구원나무도 조작하고 이거 그 외에는 그건 대표적인 신뢰고 그 외에 모든 이런 그 전설적인 이런 자료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게 제 생각엔 80% 이상이 다 거짓으로 조작된 이런 선전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짓 가짜다라고. 거짓 가짜입니다. 다 가짜. 거기에서 구원나무가 10,000그루 있다면은 제 생각은 10그루나 요게 진짜고. 10,000그루 중에서. 예. 9,900개, 990개인가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최소한 그 90%는 다 가짜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시청자분들 질문에 열성적으로 답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네. 또 남은 질문들은 저희가 네. 다음 또 질의응답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